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오늘은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이슈 관련한 뉴스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기사인데요. 바이든 시대 친환경 주목, 시총 3위 올라선 LG화학이라는 제목입니다. 미국에서 바이든 시대가 열리자 친환경 관련주가 급등하고 있다. 2차 전지 대표주인 LG화학은 사흘 연속 상승하면서 시가총액 순위가 4위에서 3위로 한 계단 상승했고 삼성 SDI도 6% 이상 급등해 36조 원대로 몸집을 불렸다. 바이든의 선거 공약으로 언급된 태양광, 풍력 등과 같은 그린 뉴딜 관련주도 크게 힘을 받는 모습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바이든 시대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친환경주를 살펴보고요. 또 투자 전략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하고 있습니다만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 보이고요. 그렇다면 바이든 당선인의 주요 공약인 친환경 관련된 정책들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 자,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관심이 가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일단은 선거 전서부터 일단 바이든이냐 트럼프냐에 따라서 서로 간에 어떤 주식들이 유망한가 이런 것들을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빠르게 이제 리서치를 좀 하셨죠. 특히 이제 바이든 후보가 갑작스럽게 나서기보다는 원래 여론조사서부터 나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밑에서부터 조금 꿈틀대고 있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당선될 즈음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파리 기후 협약에 재가입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저는 강력한 메시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파리 기후 협약이라는 것은 단순한 협약이 아니라 이렇게 어떤 보면 반강제적인 조항입니다. 우리가 지구 살리기에 나서면서 탄소 배출권을 억제하겠다라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선언이거든요. 지금 현재 35년까지 미국에서 탄소 제로를 선언하겠다. 지금 현재 그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도 현재 지금 그런 부분에서 나서고 있기 때문에 국내 그린 뉴딜 정책과도 맞물리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어찌됐든 전 지구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중국도 그렇고 파리 기후 협약에 따라서 그린 뉴딜 정책을 펼치면서 지구 살리기에 나선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공통적인 기회를 같이 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트럼프 시대에서 바이든 시대로 바뀌면서 정말 이제는 지구촌, 전 세계가 친환경 패러다임으로 정말 더 올인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주식시장에서는 바이든 수혜주 찾기에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흐름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예, 다소 조금 빠를 수도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일단은 수혜를 지금 볼 수 있을지 이제 예상되는 확실한 것들을 찾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저는 2차 전지다. 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친환경 부분에 있어서의 쓰임새가 무궁무진하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친환경 정책, 뉴 그린 정책,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들에 다 2차 전지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네. 우리가 그래서 2차 전지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소부장 관련주들도 전반적으로 움직임이 움직임이 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나온 자료들을 보니까 유가에 대한 부분들도 언급이 좀 있었는데 바이든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유가에 대한 부분들도 보게 된다라면 결국 친환경 부분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게 된다라면 원유에 대한 소비는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로서 유가의 흐름들도 향후 예측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조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2차 전지가 가장 대표적인 수혜 섹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서 보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종목 중에는 이제 LG화학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현재 시총 또 3위로 올라서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물적 분할 계획을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상당히 떨어져서 60만 원대 초반까지 갔었고요. 지금은 70만 원대 중반까지 다시 올라온 상황인데 LG화학의 주가 흐름 반등 지속될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어제 이제 십자 전환형 모양이 나왔고요. 일단 자율 반등을 좀 나타냈습니다만 아직까지 추세대는 하락 추세대에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이죠. 네. 현재 LG화학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물적 분할하는
배터리 회사에 대한 그 이름까지 이제 어제 확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기존에 우리가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에너지 솔루션으로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물적 분할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빠르게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장에 다 알려진 부분들이고 그리고 새로운 설비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IPO를 빠르게 진행시켜야 된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물적 분할이 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국내 투자자분들께서 다소 혼동이 오는 부분들로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네. LG화학 같은 경우 최근에 보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좋다. 예. 개인들의 수급들은 빠지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수급은 좋다. 제가 여기서도 이제 이대리에서 처음 이제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짜장면과 짬뽕을 같이 시켰는데 네네. 짜장면만 배달이 됐고 짬뽕은 빠졌다. 예. 이런 게 LG화학이다라고 예를 이데일리에서 드린 바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LG화학을 사는 이유는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회계 기준과 국내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회계 기준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네. 얘기인가 하니 외국인들은 100% 자회사를 갖고 있으면 그게 연결실적으로 미국 같은 건 땡겨오진 않지만 어쨌든 하나의 회사를 보면서 그 가치를 따져줍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의외로 지금 뭐 SK 밑에 SK 바이오팜이 있듯이 자회사 실적을 땡겨옵니다. 예. 우리 연결재무제표이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회사 실적을 인정을 거의 안 해줍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삼성물산, 예. SK 이런 것들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은 이게 좀 길게 가면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2차 전지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네. 내가 2차 전지를 산다라고 한다면 에너지 솔루션을 사는 게 낫죠. LG화학 같은 경우 화학회사이기 때문에 네. 그러한 관점에서 외국인들이 산다. 그러니까 결국 LG화학이 자회사를 갖고 있으니까 그 수혜를 보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시각은 저는 조금 어폐가 있다. 예. 따라서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국내 투자자분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다르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소액 자산을 가지고 집중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외국인들처럼 포트폴리오 구성과는 궤가 다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지금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그 관점과 네.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건데 그렇죠. 어쨌든 지금 외국인들은 LG화학을 지금 연일 계속 많이 사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외국인 투자자의 관점을 좀 쫓아서 가는 그런 방향은 그럴 어떻습니까? 필요는 저는 없다고 그럴 보입니다. 필요는 오히려 없다고 그냥 보여지는구나. 그렇게 보는 측에 넘겨주고요. 우리는 직접 에너지 솔루션을 사시거나 예. 삼성 SDI 대체주를 사시거나 하는 게 낫지. 우리가 이제 과거에도 삼성물산이 우리나라 이제 저퍼주 시대라든지 저PBR 시대 때 외국인들이 샀습니다. 네. 삼성전자 지분 보유를 보고. 예. 근데 잠깐 오르긴 했습니다만 긴 시기계열로 본다라면 삼성물산 주가가 안 올랐거든요.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을 본다라면 굳이 관점이 다른 것을 따라가실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어제 물론 2차 전지주가 다 좋았지만 네. 삼성 SDI가 더 큰 폭으로 그렇습니다. 상승하는 모습도 나타났고 네. 향후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만약에 이제 상장이 된다면 그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LG 에너지 솔루션에 투자를 그렇죠. 하시는 것이 좋겠다. 적정한 가치를 이제 반영해서 네네. 너무 따라가시지 마시되 예. 적절한 게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라면 그때 적극적인 매수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배터리 같은 이런 관련주도 최근 시세가 좋은데 그리고 태양광, 풍력 같은 또 신재생 에너지주도 역시 바이든의 어떤 그런 정책 모멘텀, 수혜 기대감에 많이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그런 쪽들로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은 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고 현재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수혜를 볼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들입니다. 네. 따라서 단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추격 매수에 나서는 것을 조금 자제를 해야 된다. 하지만 내년도를 바라보고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시게 된다라면 저는 뭐 저점 시마다 투자하시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단기간의 시세를 지금 현재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내겠다라고 본다라면 이거는 철저하게 손절매를 감안하시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나는 그 바이든 대통령 이후 그 취임 이후에 이런 것들을 조금 긴 시간을 놓고 큰 수익을 내겠다라고 한다라면 적은 부분을 투자를 해서 조금 길게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투자 전략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에 많이 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추격 매수는 무리하게 할 경우에는 네. 또 낭패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자제하시면서 긴 관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투자자분들이 종합적으로 조금 아마 소장님의 조언을 기다릴 것 같아요. 이 바이든 시대에 우리가 투자 전략 어떻게 좀 가져가면 좋을지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과는 좀 성격이 좀 많이 다르죠. 예. 트럼프 대통령은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불확실성,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읽어내기가 좀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이제 당선인 같은 경우는 부통령도 겪어봤고, 네.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와 전임 대통령과는 좀 성격이 좀 많이 다른 것으로 현재 지금 밝혀지고 있죠. 고령이긴 하지만 따라서 절차와 과정을 상당히 중요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시장에 있어서 예측 가능성을 부여한다라는 것들이죠.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 아니겠습니까? 네. 갑자기 무슨 김정은 위원장에게 트위터를 날렸다가 좋아했다가 싫어했다가 막 네. 이런 식의 트위터들이 오고 감에 따라서 우리나라 남북 경협주들이 막 들썩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북한 문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절차와 이런 것들을 이제 신중하게 나설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네. 그리고 전임 우리나라와도 상당히 좀 친밀한 그런 관계를 보여주고 있죠. 김대중 대통령을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언급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조금 우리 국내에도 우호적일 것으로 보여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조금 어려움을 처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도 좀 언급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그 바이든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게 동맹 관계거든요. 네. 이러한 동맹 관계라는 것은 그전에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내가 결정할 테니 니네들은 따라와라. 그리고 이제 동맹국도 무시를 했었죠. 일본과도 무역 마찰을 겪고 캐나다도 무역 마찰을 겪었지만 네. 이제는 우리나라의 동맹 관계를 내세우게 된다면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있어서 우리가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놓여 있을 수도 있게 됩니다. 뭐를 하나 결정해라라고 한다면 우리는 중국을 결정할 수도 없고 미국을 결정할 수도 없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외교력이 상당히 더 필요한 그런 시점에 도래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바이든 대통령 당선이 됐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시간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 너무 단기적인, 이제 불과 45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국내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네. 너무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내년을 바라보고 선제적인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바이든 시대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예측 가능성이 조금 더 예전보다는 좋아졌다라는 점은 장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투자 전략 세우는 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향후에 외교 문제, 통상 문제 이런 부분에서는 또 우리나라가 좀 더 난처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